네,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 그 의혹 제기의 신빙성이 있었다라고 자평하십니까? 일단은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제보가 들어오면 그 의혹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그 야당의 그 민정 라인하고 야당 의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을 했으니까 그 경위를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자체 검증부터 하는 게 사실은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해당 의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제보 받은 그 경위라든지 그 당사자들이 특정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부른다고 하면 출석해서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그거를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었던 이 변조된 음성 있지 않습니까? 제보를 하는 그 내용.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AI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렇게 판단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미 그 서영교 의원도 AI 조작이 아니고 당사자가 특검에 출석해서 의사 바뀔 용이 있다라고도 했고 또 그 근거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열린공간 TV에서 AI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린공간 TV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제 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제보한 건 맞다. 중간 정리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의 발언과 열린공간 TV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아직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 대응하거나 그런 차원은 지금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도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대정부 질의 내용은 원내 지도부고 그러니까 공유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유는 하지만 그 의혹이 정확한 의혹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공방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수사에 맡기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내용, 사실은 이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의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법부 탓을 일으킨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준 과정, 그리고 지금도 걸석 재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그런 경위들을 좀 파악해달라.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을 하면 제보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변주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서영구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 정부 때 민정 라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에 나가서 밝히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게 확인이 된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이 11만 명 넘게 확인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제20조에서 종교 분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의 일부 정치인과 결탁했다라는 아주 중차대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중범죄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슨 뭐 11만 명, 통일교인 120만 명 중 11만 명은 뭐 500만 명이 당원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거라서 뭐 통계적으로 통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게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저는 공당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 8월 전대에서 보면 장동혁 지금 대표가 18만 5천 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 표 얻었거든요. 네. 2만 표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통일교가 집단 입당했다는 게 11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집단 입당을 했으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후보를 실질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선거인단이 57만이었거든요. 예. 11만이면 거의 20% 수준 아닙니까? 정말 이게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냥 이렇게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당법 문제가 여기서 얽혀 들어가는데 정당법에 따르면 이 통일교인 11만 명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정당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추가 수사가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당법에 보면 이제 이해 유도죄라든지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강제로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인데요. 아마도 그 당시의 정황이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권성동은 불출마했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또 추가적인 최고위원 후보들까지도 지원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신빙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면 진위 여부는 이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당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종교분리 원칙 헌법에 위반도 되는 거고 일단은 헌법 위반이 됩니까? 일단은 정당법 위반으로의 처벌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요. 예. 이 종교분리 원칙을 이제 헌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이게 혐의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헌법 위반의 여부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잖아요. 예. 거기 유죄를 이제 받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가담 연루로 수사 중이잖아요. 예. 그거와 덧붙여서 이것도 이제 이원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내란 사건에 있어서 위헌성과 여기서 위헌성, 지금 위헌성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로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윤석열과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금 계엄해제의 표결 방해라든지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쏟아진 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 재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재판에 속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말 그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또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재판이 중단된 것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원이 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판단해서 지금 계속 저희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그 전담재판부 설치 등 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애로 나간 그 정당에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이 그 예. 대선 그 당선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건 대선 불복이죠. 예. 대선 불복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조금 그 의정 사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 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이걸 그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예.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법 개혁과 관련된 예. 관련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입니다. 스스로 예.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당론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저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이면 이제 윤석열이 풀려나잖아요. 구속 만료로.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1심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그런 구속 취소라든지 걸석 재판의 무제한 허용이라든지 그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러다가 1심에서 혹시 무죄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부가 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특위 차원이나 또는 그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 등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이지만 그 사법부가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론 차원에서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법부의 조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직위원 지금 판사가 지금 룸사롱 접대 의혹으로 지금 감사 중 아닙니까? 윤리감찰 예. 네, 그것도 빨리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구속 취소시켜서 풀어줬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항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고, 네. 또, 당시에 그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건 항고로 다퉈봐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재판부를 지금 가장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과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을 맡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각종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판부 교체 내지 직위원 부장판사 교체 이게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최소한의 조치 그거 외에도 이제 사법부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조희대 대법관의 9일 만에 유죄 취재 파기 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위와 가정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법원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하고 일반 사건 수는 줄여준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업무 가중을 덜어주는 정도의 뒷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내란 전담 재판에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닌 것이죠.
다른 거 하나 좀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금융위 설치법과 정부 조직법 있잖아요. 네. 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대표 발의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자, 이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던 건인데 네. 그 법안을 제출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가 네. 현재 금융정책하고 금융감독정책을 함께 거기서 소관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진흥하는 금융정책 쪽에 주로 이제 포커싱이 돼가지고 감독정책이 소홀히 돼서 불안전 판매 등으로 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누적돼 왔다. 요 지적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만든 안에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재경부로 그리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무위의 소관 후속 법안으로 9개의 법안이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무위는 지금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협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9월 25일 본회의에선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네. 결국은 가장 빠른 방법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금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좀 그 국민의힘과는 좀 대화 나눠보셨어요? 이 문제 처리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 여야 원내 대표당 지도부가 이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3대 특검 관련된 것과 그 정보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그때 사실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정보조직법 개편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협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네. 그 뒤로는 대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답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